자, 1-2는 도형이고요. 도형이고, 그 다음에 1-1에서는 주로 대수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1-1에서 배웠던 게 정수와 유리수, 그 다음에 또 뭘 배웠을까? 문자와 식, 그 다음에 정비례, 반비례 이런 거 배웠잖아. 1차 방정식, 정비례, 반비례 이런 거 배웠죠. 1차 방정식, 그 다음에 정비례, 반비례, 그렇지, 좌표평면. 여기 이제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대수적인 거를 많이 다뤘다면 이런 걸 가지고 지금 1-2는 기하이긴 하거든요. 도형이야, 도형. 근데 도형이라고 해서 뭐 도형만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1차 방정식을 배웠잖아. 그런 도형을 풀 때 뭐 각을 구해야 돼. 여기 뭐 이제 이 각의 크기를 구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방정식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3x 플러스 1이 돼서 뭐 합이 몇 도? 뭐 180 이런 거. 이렇게 여기서 배운 것들 문자식 뭐 당연히 이런 숫자들이 정수 유리수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것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냥 따로 노는 얘 따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우리 교육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그렇지? 이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생들 1-1 배우고 2-1 배우고 3-1 배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1-1, 1-2, 그다음에 2-1, 2-2 이렇게 이어서 배워야 돼. 배우려면 보면은 막 이것만 배우고 뭐 뭐 기하라고 해서 얘만 따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시간이야 단축이 되겠지만 2-1에 나온 그런 연산을 가지고 2-2를 닮음을 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연관 지어서 1-1과 1-2를 한 번에 이렇게 쭉 하는 걸 추천을 하고, 앞으로 공부할 때도 반드시 이렇게 하나 몰아쳐서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야 뭐 선행을 했다 이런 의미로는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약간 상술인 것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2를 우리가 이제 새로 나가는데, 1-2는 옆에 앞 1-1에서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죠? 막 계산해야 되고 계산 맨날 틀리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많은 계산은 없지만 좀 생각해야 될 게 많아. 생각해야 될 게 많고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공간을 그려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좀 공간, 도형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좀 재밌을 거야. 재밌을 거고, 그 다음에 도형을 싫어했다면 좀 좋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형이잖아. 도형의 가장 기본 요소는 뭘까? 가장 기본. 도형을 배우기 앞서서 도형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 각도. 편, 그죠? 편. 또.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얘기한 게 다 뭐죠? 점선면이죠. 점선면. 기본 도형이 이제 도형을 이루는 기본 요소는 점선면이잖아, 그죠? 자, 얘들아, 점은 점이야, 그죠? 점은 특별하게 뭐 면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지. 위치는 있겠다, 그죠? 좌표평면 위에 점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점이 쭉 연결되면 뭐가 될까? 점이만 이어져 있어. 그럼 뭐가 돼? 촘촘하게 이어지면. 도요? 점을 쭉 이으면 뭐가 될까? 선. 선이 되고. 그러면 선을 긴 게 없을까? 그럼 이 선을 쭉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쭉 연결하면 이게 안 되냐? 쭉 연결했어. 어떻게 되겠어? 선을 그냥 쭉 잡아 당기면 면이 되겠죠, 면. 그죠? 이 선을 쭉 잡아 당기면 면이 되는 거고, 알겠어요? 면들이 모여서 또 뭘 이루는 거야? 입체 도형이 되겠죠. 그죠? 입체 도형. 그래서 점이 모여서 점이 쭉 연결되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면이 또 모여서 이제 입체 도형을 만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직선하고 직선이 만나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교점이 생기죠, 교점. 그다음에 면하고 선이 만나도 뭐가 생겨? 직선이 만나도 교점이 생겨, 그죠? 자, 근데 면과 면이 만나면 뭐가 생길까요? 면과 면이 만나고 거기 뭐가 생긴다고 돼 있어? 면과 면은 절대 점이 안 생겨요. 면과 면이 만나면 교선이 생겨요, 교선. 그래서 우리가 입체 도형을 보면은 입체 도형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가장 기본 직립면체. 그럼 요게 뭐죠? 요게 바로 모서리에 해당되는 게 교선이에요, 교선. 교선이고 이 꼭지점은 뭐겠어?
면과 모서리가 만난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입체 도형 안에 기본적인 요소들이 다 있다는 거. 자, 우리 그쪽으로 넘어가 볼까? 그쪽에 이제 우리가 선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제 점은 크게 뭐 요소가 그렇게 막 설명할 건 없지만 이제 선부터 좀 설명할 게 많아요. 자, 선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선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직선이 있고요. 직선, 그 다음에 반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분이 있어. 자, 직선하고 반직선은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장하는 개념이 하나 없이 나가는 개념이고, 직선은 우리가 일단 직선의 결정 조건이 뭘까요? 직선의 결정 조건부터 봐야 되겠다. 직선의 결정 조건. 얘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 근데 이제 나는 이 한 점이 아니고 한 여러 가지 직선 중에서 고유한 하나의 직선을 결정하고 싶어. 그러면 점이 몇 개 필요할까요? 점이 몇 개 필요하지? 두 개. 딱 두 개만 있으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예요. 뭐 이런 건 직선이 아니잖아. 이런 건 직선이 아니죠? 그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오직 하나예요. 그래서 직선의 결정 조건은 점 두 개야. 점 두 개. 그리고 꼭 기억해놔야 돼. 어떤 도형을 배우기 전에 배울 때 항상 무슨 조건들이 있을 거야. 뭐 삼각형을 만드는 조건, 뭐 이런 것들. 직선을 결정하는 조건. 뭐 그다음에 직각삼각형을 결정하는 조건. 이런 것들은 꼭 외워놔야 돼요. 도형의 그런 어떤 형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선을 결정하려면 점이 두 개가 필요해. 근데 우리는 직선이라는 애를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점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직선이라는 거는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붙거든요. 화살표 양쪽에. 화살표가. 그럼 직선은 길이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없는 거야. 이건 하나 없이 나가는 거. 하나 없이. 길이가 없어. 하나 없이 그릴 수 없으니까 이제 화살표를 두 개를 붙이는 거야. 그럼 얘들아 직선 AB를 이제 기호를 나타낼 때는 양쪽에 화살표를 양쪽에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직선 BA나 직선 AB는 어떨까 얘들아?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직선 AB나 직선 BA 같은 거예요. 그죠? 얘네 두 개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없는 거예요. 순서 상관없다. 근데 이제 반직선은 좀 조심해야 돼. 반만 직선이래. 반만 이렇게 나간대. 자, 반직선은 뭐하고 뭐가 있냐면 시작점과 시작점이 있어. 시작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시작점하고 B를 지나는 요 방향점이 있거든요. 방향점이라고 하는데, 자, 시작점이 다르면 반직선은 다른 반직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점이 여기서 B까지 이렇게 나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반직선이 있대. 시작점이 같은 시작점이어도 방향이 다르면 어떠다? 다시 같은 시작점이야. 근데 얘는 AC로 나가고 있고 얘는 AB로 나가고 있어. 이거는 다른 반직선인 거야. 하지만 시작점이 같고, 자, 방향점이 여기가 이제 C가 이쪽에 있어. 근데 이거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얘들아? 다시 진짜 같은 시작점이긴 한데 얘는 여기 B가 이쪽에 있고 C가 이쪽에 있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B가 이렇게 있어. 같은 거야 다른 거. 반직선 AC나 반직선 AB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같은 거죠. 얘는 방향이 같잖아. 방향. 그죠? 시작점과 방향점이 물론 점은 다르지만 같은 방향으로 향해 있으면 이건 같은 반직선이라는 거야. AC, AB는 같은 반직선이다. 하지만 시작점이 같아도 방향이 다르면 다른 반직선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도 길이가 없다는 거야. 길이가 없다. 준열이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직선 했고, 그럼 반직선 이거나 AB나 반직선 AC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반직선 AB나 반직선 AC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때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그러면 이쪽으로 나가는 거랑 이쪽으로 나가는 거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건 다르겠죠. 방향이 다르잖아. 방향이 다르면 그냥 다른 거야. 자, 이제 선분 갈게. 선분은 얘는 화살표로 해서 길이가 없기 때문에 길이가 없지만 선분은 길이가 있어요. 선분은 길이가 있고, 따라서 같은 선분 안에 있지만 같은 일직선상에 있지만
선분 AB하고 선분 AB랑 선분 AC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얘는 다른 거죠. 길이가 다르면 달라요. 근데 하지만 직선으로 치면 같은 거죠. 직선은 같아지지만 이게 이제 선분으로 변하는 순간 길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길이가 다르면 다른 선분이 되는 거 알겠죠? 길이가 다르면 준열이 알겠어? 선분 AB하고 선분 AC는 달라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선분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선분 두 점이 있어. 선분을 그래 이런 식으로 긋지는 않는다는 거. 선분은 항상 가장 최단 거리로 긋게 돼. 자, 그러면 우리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여기까지는.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로 가봐. 10쪽으로 가볼까, 10쪽? 그래서 내가 선분을 그을 때는 최단 거리로 긋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낼 때는 바로 선분의 길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최단 거리야, 최단 거리. 그래서 선분의 길이가 곧 두 점 사이의 길이가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뜻한다. 선분 AB 길이가. 그럼 선분 AB의 중점. 중점은 바로 뭐냐면 AB의 거리의 반이 되는 그 위치를 우리가 중점의 위치라고 하고, 중점의 위치라고 하고, 3등분점도 잘 나와. 선분 AB가 있어. 얘를 3등분을 했대. 그때 M1, M2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이게 다 같대. 길이가. 그러면 얘는 3등분점이 된다는 거를 표시를 이렇게 해줘요. 얘는 중점을 뜻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각으로 갈게요. 각. 11쪽으로 가볼까요? 자, 각은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리기. 각의 정의는요. 각의 정의. 우리 맨날 각 막 그러잖아. 직각도 있고 뭐 중각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각을 뭐를 각이라고 하냐면 한 시작점이 같은 두 반직선 있죠. 시작점이 같아야 돼요. 벌어지면 안 돼. 시작점이 같은 두 반직선이 이루는 벌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게 각이에요. 반직선이 벌어진 정도. 알겠어? 자, 두 반직선이 벌어진 정도를 우리는 각 뭐라고 하냐면 X, O, Y. 가운데를 5를 붙여요. 여기를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의 크기를 가운데다 두고 두 반직선이 벌어진 정도를 각이라고 한다. 자, 그럼 각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크게 예각이 있고요. 직각이 있고 둔각이 있어요. 평각. 그렇지, 평각. 그것까지. 자, 그럼 예각은 뭐하고 뭐 사이에 있는 각을 예각이라고 하지? 0부터 90도 사이야. 사이라 했어. 90도는 예각이 아니야? 90도는 뭐야? 직각. 90도는 직각이고. 그럼 90도부터 뭐 사이? 180. 180 사이. 이거 각을 세타라고 보통 하거든요. 세타. 얘가 이제 90. 그럼 90이 직각이고 세타가 90부터 180을 우리가 중각이라고 하고 평각은 뭐야? 180. 180을 평각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각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각은 그럼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뭐 70도야. 그럼 여기가 몇 도겠어? 290도겠죠. 그죠? 우리는 각을 얘기를 할 때는 큰 각을 얘기하지 않아. 항상 뭐 각 X, O, Y가 있어. 그럼 여기가 70이고 여기가 290이면 70도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혼자 290도 읽으면 안 돼. 예준이. 물론 얘 각도 맞죠. 근데 우리는 각을 읽을 때는 작은 각에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 말 없으면 큰 거를 언급을 해줘. 얘 작은 각이 아닌 큰 각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면 그때는 큰 각으로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안쪽에 있는 작은 각을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직선이 만나면 무슨 각을 만나요? 두 직선이 만났어. 그럼 이게 지금 이걸 무슨 각이라고 하죠? 만나서 생긴 이 두 교각을 막꼭지각. 그렇지, 막꼭지각이래. 막꼭지각은 항상 크기가 어떨까? 같아요. 두 직선이 만날 때는 지금 얘기했어. 두 직선이 만날 때라는 거. 만약에 얘가 직선이 아니야. 이렇게 꺾어져 있어. 이렇게 꺾어져 있으면 두 만나면 막꼭지각이 같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게 두 직선이 서로 만날 때는 막꼭지각이 같아. 근데 이게 직선이 아닌 그냥 어떤 선부 살짝 꺾여져 있는 선부도 이것도 막꼭지각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같진 않아요. 알겠죠? 두 직선이 만날 때 우리는 그때의 교각을 막꼭지각이라고 하고
막복지각의 크기는 항상 어떻다? 같아요. 같다는 거야. 그러면 자, 막복지각의 개수가 중요한데 막복지각 개수. 자, 직선이 두 개가 있어. 그럼 막복지각의 종류는 몇 개 있을까? 직선이 두 개. 두 개가 만나면은 막복지각이 몇 개 두 개. 있을까? 두 개 있죠. 여기 하나랑 그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은 A로 이루어진 거, B로 이루어진 거 하나씩 그죠? 두 개가 있어. 자, 직선을 세 개를 그어볼게요. 그러면 자, 막복지각의 종류는 몇 개 생길까? 3개요. 하나씩 세볼까? 먼저 이 작은 각들을 이름을 좀 붙여볼게. A, B, C로. 그러면 A로 이루어진 거 각 하나로 이루어진 거 있죠. 이렇게 몇 개 있어? 하나로 이루어진 거. 세 개가 있고 그죠? 세 개 하나로 이루어진 거. 그 다음 두 개로 이루어진 거 몇 개 있을까? 두 개. 이것도 막복지각이잖아. 이렇게 된 거 그죠? 두 개로 이루어진 거. 하나, 둘, 세 개인 거 보여? 즉 A, B하고 막복지각 이렇게 있고 B, C하고 막복지각이 이렇게 있고 C하고 막복지각도 있어요. 그죠? 그럼 두 개로 이루어진 게 몇 개 있어요? 세 개가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총 막복지각의 개수는 몇 개? 6개죠. 6개야. 얘는 2개야. 하나 더 늘릴게요. 자, 그럼 4개의 직선이 4개가 만나서 생기는 막복지각 개수를 물어봤어. 자, 몇 개 있을까? 12개. 아, 이게 4개가 아닌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어. 잠깐만요. 자, 규칙을 좀 찾으려고 하거든요. 규칙. 자, 먼저 넘버링을 해볼게요. A, B, C, D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A, B, C, D. 자, 그럼 하나로 이루어진 게 몇 개 있어요? 각 하나로 A 하나, 네 개. B 하나, 4개 있죠? 자, 그럼 두 개로 이루어진 게 몇 개 있을까? A, B, B, C, C, D, D, A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4개. 4개가 있어. 자, 3개로 이루어진 것도 볼게요. 3개로 이루어진 건 A, B, C, B, C, D, C, D, A, C, D, A, 그 다음에 D, A, B까지 이렇게. 총 몇 개? 12개. 아, 4개, 4개. 3개로 이루어진 4개가 그잖아요. 그러면 봐봐. 4개로 이루어진 게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4개로 이루어진 게 3개 있어서 총 12개니까 12개의 막복지각이 생겨. 자,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규칙을 찾자는 거야. 3개일 때는 직선이 3개가 만나면 6개가 생겨. 3 곱하기 2야. 3개짜리가 2개 생긴다. 여기는 몇 개 생겼죠? 2개짜리가 하나 있죠? 2 곱하기 1. 그러면 몇 곱하기 몇, 만약에 n개야. n개의 직선이 있어. 자, 몇 개의 직선이 생길까요? 아, 막복지각이 생길까? n 곱하기 n 빼기 그렇지. n 곱하기 n-1개의 뭐가 생긴다? 막복지각이 생긴다는 거야. 여기 적어놓으세요. 책에 12쪽에 적어놔. 막복지각의 개수는 n개가 있으면 n 곱하기 n-1개의 막복지각이 생긴다는 거야. 자, 거기 106번을 볼까? 106번. 106번을 봐봐. 그녀랑 106번. 자, 막복지각 모두 몇 쌍이니? 물어봤어. 몇 쌍일까? 지금 직선이 몇 개니? 네 직선이니까 몇 개의 막복지각이야? 12개라는 거야. 12개. 알겠죠? 12개. 12개 다 세는 거 아니야. 이제 규칙 찾아서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수선하고 수지. 뒤로 이제 13쪽. 자, 수직하고 수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두 직선이 만나는 각을 교각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긴 이 교각이, 이게 교각인데, 이 교각이 서로 이루는 각 자체가 90도일 때 우리는 직교한다라고 얘기해.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각 자체가
90이야. 그럼 이 직선은 L1, L2라는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이야. 선분이 아니고. 물론 선분도 되고 직선도 되고 상관없어요. 두 직선과 선분 또는 선분과 선분 또는 선분 이렇게 있을 때 이루는 각 자체를 교각이라고 하는데 그 교각이 90일 때 우리는 서로 직교한다. 서로 직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서로 직교할 때 또는 이루는 각이 90일 때 한 직선은 다른 직선에 뭐라고 하는 수선이라고 해요. 서로 수선 상대가 되는 거죠. L1은 L2의 수선이라고 하고 L2도 L1의 수선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루는 각이 90일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는 선분이 있어. 선분이 있는데 선분의 중점을 이제 M이라고 한다 그랬죠. 중점 여기 보세요. 이 선분 AB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요. 직선이 있는데 게다가 걔를 중점을 지나면서 선분 AB를 수직으로 자르고 지나가는 직선이 있대요. 이때 우리 직선 L을 뭐라고 하냐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해요. 얘는 엄청 중요해. 지금은 너무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나중에 이 직선 L의 방정식도 구할 거고 요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분 AB의 중점을 지나면서 이루는 각이 90일 때 우리는 L을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한다. 어디 지난다고? M을 지난다는 게 중요해요. 중점을 지난다는 거. 게다가 직교한다는 거. 그러면 얘들아 이 수직 이등분선 위에서 아직 합동을 배우진 않았지만 수직 이등분선만의 특징이 있는데 얘는 A하고 B까지 이르는 거리가 어떠냐면 다 같아요. 이거는 이제 뒤에 수직 이등분선 위에 어떤 점을 잡아도 얘네 둘은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는 성질이 있어. 이거는 이 성질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 나온 김에 왜냐면 나중에 너희가 이제 합동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여기 두 삼각형은 항상 포개지는 합동이야. 이런 합동 관계를 우리는 여기 보면 이 길이 같고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SAS 합동이라고 나중에 할 거예요. 합동이기 때문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까지 알아두시고 지금은 나오진 않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선의 발이라는 게 있어. 수선의 발. 지금 보시면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가 있대요. 직선이 있고 이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가 있어. 우리는 이 점과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고 싶어. 거리라는 거는 이런 게 아니죠. 이거 거리 아니야. 이것도 거리 아니에요. 거리는 뭐냐면 항상 최단 거리야. 팽팽하게 잡아 당긴 거. 그럼 점 P에서 직선 L에 뭘 내리냐면 수선의 발이라는 걸 내려요.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게 되는 수선의 발이 이제 발을 딛고 서 있다라는 뜻으로 수선의 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H라는 것은 직선 L에 있으면서 PH하고 선분의 PH와 직선 L을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H를 수선의 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이라고 하고 P와 H, 선분 PH 길이를 직선 밖에 있는 점 P와 직선 L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거리가 뭐라고? P하고 H까지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래서 가끔 친구들 보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데 이러고 막 구하거든요. 여기가 5고 여기가 4고 여기가 7이면 얘를 구해야 돼. 수선을 내는 거. 요게 거리예요. 거리. 알겠죠? 항상 수직 거리를 얘기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응용을 좀 해보면 자, 이런 사다리 꼴이 있어. A. 자, 사다리 꼴이 있고 자, 점 D하고 얘들 여기 봐봐. 점 A하고 BC까지 거리를 구하라 그랬어. 여기 봐. 점 B하고 BC까지 거리를 구하래. 그럼 이거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아닌 거야. 알겠죠? 그럼 점 B하고 A하고 BC까지 거리는 얘를 구하는 거죠, 얘가. 그죠? 수선의 발 내려서. 근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어때요? 같아요. 알겠어? 그래서 얘가 곧 A에서 BC까지 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봐야 돼, 여기. 여기가 이제 뭐 4cm라고 하고 여기 5cm라고 하면은 A에서 BC까지 거리는 얘가 아니고 항상 수직거리. 그럼 얘하고 같은 길이를 찾으면 되겠죠? 4라는 거. 자, 지금 대표 문제를 쭉 풀어볼 거야. 대표 문제 한번 너희가 하고 나서 풀이를 좀 할게요. 6, 7, 70 대표 문제 쭉 풀어봐. 몇 개 안 되거든요.
67하고 몇 분이죠? 10문제네, 10문제 얼른 해봐. 자, 같이. 이렇게. 내가 분명 껐는데 왜 켜져 있지, 저거? 자, 일단 일단 67번 볼까요? 67번. 답 몇 번이죠? 30. 30? 32, 그죠? 32. 연산. A가 몇 개? 7개, 그죠? B가 10개, C가 15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70번을 볼게요. 모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 2개 골라야 돼, 그죠? 선분 A, B랑 B에는 같다 그랬어? 다르다 그랬어?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은 선분은 길이가 다르면 달라요. 그 다음 위치도 다르면 다르고. 그러니까 길이가 같다고 다 같은 것도 아니야, 선분은. 그 다음에 3번은 같아 달라? 3번도 3번 같은 거죠, 그죠? 직선 AC나 직선 CA는 같다 그랬죠, 선우야? 그지? 알겠어? 좀 처음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분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B, C구나. CBA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선분 CB랑 선분 AC는 이건 아예 길이가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같은 일직선 위에 있어도. 그 다음에 AB, BC는 왜 다르죠? 반직선. 4번은 왜 다른 거야? AB하고 BC. 그 출발한. 보시면 옳은 것을 모두 AB랑 지금 보시면 반직선이야. 자, A하고 B가 이제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데 BC는 이렇게 이 출발점이 다르죠? 출발점이 다를 때는 이제 다른 반직선이라고 또 해요.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또 왜 다른 거예요? BC랑 CB가 방향이 반대죠? 이때는 아예 방향 자체가 반대니까 다른 반직선이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가서 대표 유형 3번으로 가자. 자, 유형 3번에 67번. 자, 서로 다른 5개의 점 중에서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래. 몇 개일까요? 직선의 개수는? 자, 이거를 일일이 세일까요? 아니, 일일이 세는 것도 있지만, 자, 일일이 센 사람 이거 어떻게 됐어? 10개 나왔어, 예준이?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 예준이는? 일일이 셌어? 아니면 뭐 규칙을 찾았어? 시율이 어떻게 찾았어요? 줄요? 그냥 10개. 그냥 10개라고 찾았어? 물론 아직은 이제 5개의 점으로 A, B 아직은 공식 아직 그 경우의 수 이런 걸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찾는 거야. 그냥 찾아보자. A에서 나올 수 있는 직선은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죠. 여기 4개라고 적어줘. 알겠어? 자, 찾는 거 잘 봐봐. 그다음 B에서 얘들아 A 가는 건 이미 셌잖아. 그러니까 또 셀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B에서 하나, 둘, 셋 몇 개? 3개 그릴 수 있죠. 3개. 하나씩 줄어들 거야 아마. 자, 그다음에 이제 C에서 나가는 건 몇 개일까? 이거 BC 이미 했고 C에도 이미 했어. 두 개. 몇 개만 나가면 돼? 2개. 몇 개? 그다음 D에서 나가는 거 몇 개야?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거 하나. 그래서 2는 이미 다 겹쳤으니까 굳이 셀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해서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로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4로 갈게요. 유형 4는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정답 2개인 거. 일단 답 구한 사람. 유형 4번 79번 답이 뭐뭐예요? 2사. 2사 나왔어? 혹시 모르니 또. 자, N은 B, 지금 M은 A, B의 전체의 중점이고 얘네들이 이렇게 같은 거죠. 그 다음에 N은 누구의 중점이래? N은 MB의 또 중점이래. 그죠? N은 얘네들의 중점이래요. 이렇게 NN. 자, 이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으니까 일단 AB는 선분 AB 전체는 MB의 2배야? MB의 2배가 아니고 몇 배야? 1번은 옳게 고치면
몇 배가 돼야 돼? 4배가 돼야죠. NB는 MB의 2배니까 이거를 지금 이거의 반쪽이니까 얘를 4배를 해줘야 맞는 거야. 그죠? 그지 서진아? 그지?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AM은 MN의 2배다. 맞죠? AM은 결국 MB 길이니까 그죠? MB니까 결국 MN이 2배 되는 거 맞죠? 그지 효민아? 그래서 2번 맞고 그 다음에 MN은 AB의 3분의 1이다? 몇 분의 몇이야? MN은? 4분의 1로 해야 돼. 4분의 1. 그 다음에 4번은 AN은 NB의 3배다. 맞아요? 틀려? 맞죠? 네. 여기 이게 이만큼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게 한 등분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지금 총 3개가 들었으니까 맞죠? 그죠? AN은 NB의 3배 되는 거 맞죠? 그래서 4번 맞고 뒤에 거는 안 해도 되겠죠? 자, 뒤로 넘어갑시다. 자, 유형 5로 갈게요. 유형 5에 74번 AN의 길이 구하래. 어떻게 구하면 되죠? 왜 74번이죠? 74번이 아니고 82번. 82번. 자, AN의 길이는 누구인가? 띵띵 울렸잖아. 또 울리면 어떡해? 안전 안내 그거 같은데요? 응? 안전 안내 문자 같은데. 안전? 안내 문자. 자, 여기 전체가 지금 12야. 자, 이때 AN이 지금 요만큼이죠. 근데 이게 또 반의 반이니까 반은 얼마? 6이죠, 6. 그리고 MN은 또 3이겠죠. 그죠? 그럼 몇 더하기 몇 하면 돼? 6 더하기 3 하면 되죠. 자, 넘어갈게요. 복잡한 연산은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88쪽 갑시다. 88번. 자, 다음 각의 크기 구하는 거. 자, 88번의 X각은 몇 도니? 그죠? 자, 보시면 가운데 88번에 봐봐. 가운데 거기 보면 직각 표시 보여? 이렇게? 그죠? 이 직각이야. 이 직각이라는 뜻이야. 그럼 나머지 두 각의 합도 뭐가 돼야 돼? 직각이 돼야 돼. 이게 평각이니까. 그럼 거기 보시면 방정식 X도 플러스 10도하고 이게 지금 X 플러스 10도예요. 여기는 몇 도죠? 4X도야. 그러면 X 플러스 10하고 4X가 몇 도? 합이 몇 도가 돼야 돼? 이게 90이 되는 거죠? 이거 방정식 풀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X랑 4X 더하면 5X고 더하기 10이 90이니까 요놈이 80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해됐어? 그럼 5X는 80도가 돼야 되니까 X는 몇 도? 16도가 되는 거죠. 16도. 그래서 3번이 답이 맞고요. 그 다음에 유형 7 갈게요. 유형 7. 93번이죠. 자, 이번에는 B가 나왔어요. B. 93번 봐봐.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여기가 A고 A 대 B래. A 대 B. B로 표현을 먼저 할. B로. 자, 보시면 이제 여기가 각 X고 여기가 각 Y래. 자, 근데 각 X 대 각 Y가 A 대 B래. B로 나왔어요.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각 X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각 X를 구체적으로 구하래. B가 나오고 A 대 B. 뭐 예를 들어서 3대 2라고 해볼까? X, Y가 3대 1에 또 X각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180에서 그렇지. 각 X는 180에서 비례배분을 하는 거야. 총합하면 5죠. 5. 5개 중에 3개를 갖고 있는 게 X라는 뜻이죠. 또 비례배분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즉 A 플러스 180 중에서 A 플러스 B를 합한 다음에 그 각 X에 해당되는 A를 올려주면 얘가 이제 비례배분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게. 알겠어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죠? 5, 6에 5, 35, 108도인가요? 108도. X는 108도. 그럼 얘는 또 비례배분이 아니면 180에서 빼면 돼요. 빼면 낫겠죠? 이게 72도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비례배분 하게 되면은 180에 몇 분의 몇을 하는 거야? 5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걸 비례배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93번을 보시면 AOB하고 COD가 몇 대 몇이래요? AOB랑 COD랑 3대 1인데 거기 사이각이 지금 80도야. 그럼 나머지 각을 비례배분하는 거 맞잖아. 그죠? 몇 대 몇으로? 3대 여기가 3대 1이야. 자, 그럼 비례배분을 해야 돼. 자, BOD를 구하래. BOD.
BOD라는 건 어디에 말하는 거야? 이만큼 말하는 거지, 이만큼. 그럼 1을 구해서 80하고 더하면 되겠네? 1에 해당되는 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00을 비례 배분해야죠. 몇 분의 몇? 4분의 4분의 1. 4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 그럼 25도가 돼서 여기가 25도. 근데 BOD니까 합해야죠. 그죠? 그래서 105도가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96번을 볼게요. 자, 이것도 비례 배분인데 B가 이제 이런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건데 96번에 자, 보시면 그 AOB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각 AOB가 BOC의 몇 배라는 거야? 2배라는 거죠. 그지? 요게 2배라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각들이 지금 쭉 있는데 여기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D. 자, 지금 반직선들이죠. 여기서 출발해서 자, AOB가 BOC가 여기잖아. 몇 배라는 거? 2배. 그럼 여기서 잘 봐. 문자를 선생님 쓸 건데 여기가 A라면 여기는 몇 A가 되는 거야? 2. 2A가 되는 거야. 2A. 이제 우리 앞에서 1-1에서 문자식을 썼으니까 배웠으니까 문자로 표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A, 2A.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뭐로 되니? DOE가 2배래. COD의 2배래. 그럼 COD가 지금 B라고 하면 DOE는 몇 B야? 2B가 되는 거야. 2B. 이렇게 문자로 활용하는 거야 이제. 자, 그럼 얘네가 합해서 몇 도죠? 총 합해서 180도잖아. 그 평각이잖아. 평각. 그럼 A가 몇 개 있어요? A가 3개 있고 B가 3개 있죠. B가 180이래. 그럼 A 더하기 B는 몇 도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1-1에서 문자식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60도 되는 거 알겠어? A, B 합이? 알겠어? 서진이?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BOD의 크기를 구하래. 이거 A 더하기 B 구하래. 그럼 몇 도겠어? 60도가 되는 거야. 60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자, 100번을 볼까? 100번. 자, 거기도 보시면 막곡지각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90도도 보이고 막곡지각도 있어요. Y 플러스 15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50도고요. 그리고 여기가 3x 플러스 마이너스 10도야. 그죠? 자, 일단 뭐부터 구할까요? Y. Y부터 구할 수 있죠. 얘가 90도니까 얘네 50도나 여기가 몇 도가 돼야 돼? 180. 얘가 90도, 그럼 50도하고 그치? 얘가 40도가 돼야죠? 따라서 Y는 몇 도? 25. 25도가 되고 자, 그럼 X를 구하려면은 X는 뭐 여기가 40이니까 평각 이용해도 되겠다. 그죠? 평각. 여기가 40도면은 요 반대각은 몇 도가 돼야 돼? 140. 140이 되니까 3x 마이너스 10도가 140이야. 자, 1차 방정식. 그죠? 1-1에서 배운 거. 10 넘어가. 그럼 3x가 몇 도? 150도. 양변을 뭐로 나눠? 3으로 나눈 거야. 3을 x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50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x에서 y 뺀 거. 50에서 못 빼야 돼. 25 뺀 거니까 25도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막곡지각 개수. 요건 3개 직선이니까 몇 쌍? 3개는 3 곱하기 2에서 6쌍. 1초 만에 나와야 돼. 3개는 3 곱하기 2, 4개는 4 곱하기 3, 5개는 5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자, 넘어갈게요. 자, 107번. 107번 다음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지금 보시면 CD, 선분 CD하고 선분 AB는 지금 누가 누구를 이등분하고 있죠? 누가 누구를? 선분 AB가 있는데 선분 AB를 이등분하는 게 CD죠. 그죠? 여기 중점인데 H 수선에 가리기도 하고 얘가 이등분 표시가 이쪽으로 돼 있어요. 자, 이때 옳지 않은 거는 선분 AB와 CD는 직교한다. 맞아, 틀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HC는 90도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직선 CD는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점 C와 AB 사이 거리는 AH예요? 아니요. 아니요? 뭐가 돼야 돼? CH. CH가 돼야지. 그죠?
점 C에서 AD 사이 거리니까 CH가 돼야지 AH는 아니죠. 오늘 이 단원을 2개의 단원을 나가야 돼서 좀 더 하다가 어렵지 않죠? 자, 2단원 보자. 2단원 위치관계 여기가 더 재미나죠? 위치관계가. 몇 페이지요? 응? 몇 페이지요? 24초. 너는 그냥 바로 보면 돼. 자, 위치관계 볼게요. 위치관계. 위치관계는 일단 점과 점은 위치관계가 특별히 없어. 근데 점과 직선이 있겠죠. 그래서 점과 직선부터 봐. 점하고 직선의 위치관계는 딱 2가지야. 점이 직선 위에 있거나 점이 직선 위에 있다는 뜻은 이게 위에 있다는 이게 아니에요. 잘못 볼 수 있어. 여기 위에 있는 거야. 점 P가 직선 L 위에 있다. 포함될 때 우리는 위에 있다라고 얘기해. 그럼 얘는 뭐라 그래? 위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 알겠죠? 얘는 위에 있는 거, 포함되어 있는 거, 얘는 위에 있지 않은 거. 이런 2가지밖에 없어요, 관계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점과 직선을 있으니까 뭐하고 뭐 할까? 직선과 직선. 그죠? 자, 직선과 직선을 할 건데 위치관계 하는 거 지금 2개의 도형이 나와야 돼. 직선과 직선. 근데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가 2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자, 평면에서라고 했을 때하고 평면에서와 공간에서가 위치관계가 좀 달라. 자, 평면이라는 건 2차원이야. 그죠? 2차원. 2D야, 2D. 2D에서의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총 몇 가지일까? 평행한 거, 또는 일치하는 거,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이 3가지밖에 없어요. 평면에서는. 평행한 거. 이 평행한 걸 뭐라 그래? 만나지 않는 걸 평행하다 그러죠? 이거 지금 내가 평면이라죠. 평면에서는 3가지 관계밖에 없어요. 일치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자, 근데 공간에서도 공간이야. 공간은 차원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지? 자, 그럼 공간에서는 똑같이 평행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 더 있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그 페이지 25쪽을 봐봐. 25쪽. 페이지 25쪽에 거기 보시면 공간에서 두 직선이라고 되어 있죠. 공간에서요. 공간. 평면이 아니라 평면에서는 뭐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지만 자, 공간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하나 더 있다. 뭐가 있다? 거기 꼬인이치에다 별표할까요? 자, 꼬인이치는 이제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평면 안에 들어있어. 하나가.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직선은 평면 위에 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뚫고 지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는 평면이 있는데 하나는 평면이 있지 않아. 뚫고 지나가. 책받침을 연필이 뚫고 지나가듯이, 젓가락이 뚫고 지나가듯이. 그럼 얘네들은 이 주황색 직선과 하얀색 직선은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요. 안 만나. 뚫고 지나가고. 만나지도 않고 이걸 평행하다고 할 수 있니 없니? 평행한 거는 방향이 같아야 돼. 금이나 이거는 평행하지도 않고요. 평행도 아니고, 그죠? 평행도 아니야. 왜? 방향 자체가 다르잖아. 얘는 이렇게 틀어져 있고 얘는 이쪽으로 틀어져 있잖아. 평행하지도 않는데 만나지도 않아. 만나지도 않는 관계를 우리는 꼬인이치에 있다라고 얘기해. 꼬인이치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꼬인이치에 있다. 얘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꼬인이치. 근데 응? 이렇게 처음부터 X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만약에 꼬인 위치가 응? 평행한 얘는 일자로 돼야 되는데 일자가 아니니까. 근데 일자가 아닌 거잖아요. 응. 그럼 약간 이런 것에서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면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아예 평면에 있질 않아요. 이거 지금 평면이 같이 있질 않아요. 아예 뭐 평면 안에서 있는 게 같은 평면이 아니고 이 사실은 이 평면에 그릴 수가 없어. 그죠? 꼬인이치니까 그릴 수 없는데 이제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입체를 한 거지. 서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희가 고속도로 있잖아. 고가도로 봤어? 고가도로 보면 밑에 차 막 다니죠? 그지? 위에 막 차 다니는 거 봤어? 안 봤어? 봤죠? 근데 얘네들이 만나면 되니 안 되니? 그럼 사고 나잖아. 근데 이쪽 차로 다니고 하나 이쪽 차로 다니고 안 만나죠? 고가도로잖아. 그런 게 꼬인이치야. 입체적으로. 절대 한 평면에 존재하지 않아요.
꼬인 위치는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위치는 바로 고가도로. 아래로 가는 거랑 위로 가는 거. 알겠니? 근데 얘가 만약에 방향 이렇게 같이 가면 평행한 거고 얘가 이렇게 틀어지면 꼬인 위치라는 거. 이렇게 평행한 이거 같이 가면은 뭐 같이 가는 고가도로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방향이 다르니까 고가도로 만드는 거고. 자, 그러면 꼬인 위치는 우리 한번 위치를 좀 같이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다. 25쪽을 볼까요? 25쪽? 25쪽에 자 거기 OX 한번 해볼까요? OX? 자, OX 한번 해봅시다. 자, AB랑 DC는 평행해요, 안 평행해요? AB하고 여기 AB 여기 있네, 그죠? AB하고 DC는 평행한 거 맞죠? 그죠? 얘는 한 평면 위에 있어도 평행하고 공간에 있어도 다 평행한 거예요. 자, BF와 평행한 모서리 찾으래. BF와 평행한 거 여기죠? 자, 몇 개 있을까 평행한 거는? 3개 있죠, 3개. 뭐뭐 있어? A, E. 3번은 이렇게 표시하면 돼, 3번 이렇게. 모서 이렇게. C 아 여기서는 오른 평행한 모서리 찾는 거니까 그래서 A, E 또 뭐? CG CG? CG 또 DH DH 그죠? 자 그 다음에 A와 FG는 한 점에서 만나냐 맞아요? A와 FG는 여기다 그죠? 이게 전형적인 무슨 위치라고? 꼬인 위치야 얘는. 자 A와 FG는 한 점에서 만날 수 없어요 꼬인 위치니까. 그래서 틀렸어요 그죠? 틀렸고 자 그 다음에 BC와 EH는 꼬인 위치네 맞아요? 아 여기서는 지금 OX구나. BF와 평행 모서리 4개다. 이거 3개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A, E와 FG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 BC와 EH는 꼬인 위치 맞아요? 아니요. BC가 어디 있어? BC 여기 있죠 그지? BC하고 EH 어디니? 얘는 평행하죠 평행한 거. 이런 거 평행한 거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152번 CG와 EF는 꼬인 위치네. CG와 EF 꼬인 위치 맞아요? 네. CG가 여기 있네 그죠? CG 아이고 다른 색깔이 여기다 CG하고 그 다음에 EF 어디니? EF는 꼬인 위치 맞죠? 그죠? 이런 걸 전형적인 꼬인 위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 꼬인 위치는 몇 개든 개수를 별 외지만 자 여기 얘하고 꼬인 위치를 총 찾아볼까? 꼬인 위치. 자 여기 지금 이렇게 표시된 꼬인 위치. 얘하고 꼬인 위치는 어디 있을까? 이렇게 일단은 요거 네 군데. 뭐야? 하나, 둘, 또 뭐가 있을까? 저기 이렇게 셋, 그죠? 그다음에 또 있어? 위에 제일 위에. 그죠 여기 요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총 4군데가 나왔고 이런 게 꼬인 위치라고 이런 게. 그래서 개수를 찾아라 이런 게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꼬인 위치를 더 연습해봐야 되는데
206번을 볼까? 206번. 지금 해보세요. 206번. 이백육 번 해봐봐. 봤어, 예진이? 자, 우리 그럼 먼저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BF 직선이야, 선분이야? 직선으로 돼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한없이 나간다는 거야. 이 한없이 연장하는 직선에 대하여 각 모서리를 연장한 직선에 대해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BF하고 만나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래. 연장한다 그래서 연장. 그럼 일단 만나는 거 뭐부터 해볼까? 이거 만나죠? 만나 안 만나? 맞나요? 또 만나 몇 개 총 몇 개가 이것도 만나고 또 뭐도 만날까요? 여기 이것도 만나는 거 보여? 이것도 만나는 거야. 연장한다 그랬잖아.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 그럼 일단 여기서 몇 개 나와? 하나, 둘, 세 개 나오죠? 또 뭐 있어? A. 이쪽으로 또 있죠? 하나, 또 이쪽으로 또 있죠? 그럼 총 몇 개일까? 1, 2, 3, 4, 5. 총 몇 개야? 5개야, 5개. 자, A는 5개야. 지금 한 점에서 연장해서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요거까지 한 점에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야. 사랑이 알겠어? 지성이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꼬인이치 찾으러 가자. 이제 꼬인이치. BF하고 꼬인이치야. 그럼 BF하고 꼬인이치는 한 평면에서는 절대 존재하지 않고, 아, 지저분해. 잠깐만요. 이거 지워야지. 이거 없애야지. 그리고 꼬인이치. 자, BF하고 꼬인이치는 일단은 위쪽에서 몇 개 나올까? 위쪽에서 몇 개 나와? 여기서 AD 꼬인이치 맞아? AD 맞고 DC 맞아? 근데 AB나 BC는 아니죠? 그죠? 일단 위에서 나오는 거는 AD 꼬인이치고요. 그 다음에 DC도 꼬인이치야. 그죠? 그 다음에 DH 꼬인이치야? 아니야? DH 꼬인이치 맞죠? DH 이쪽으로 얘는 안 만나잖아. 그죠? 물론 CG는 만나지만 DH는 꼬인이치예요. DH는 꼬인이치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다 있고 또 아래쪽으로 가볼까? 아래쪽에 EH 꼬인이치 아니야? 맞죠? 그지? 그 다음에 GH 꼬인이치 아니야? 맞죠? 요거 꼬인이치고 이거 꼬인 밑에 지금 각 위의 면에서 옆에 쪽에서 아래쪽에서 하나하나 찾으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EH 꼬인이치고 GH 꼬인이치가 총 몇 개? 5개. 둘이 합해서 몇 개야? 10개. 알겠니? A인데. 곱하기야? 곱하기로 되니? 우리 선생님 거는 왜 합으로 되지? 곱하기네요. 그럼 몇 개니? 25. 25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뭘 할 거냐면 207번을 먼저 해봐. 207번. 그 옆에 거 바로 해봐. 그 207번. 꼬인이 지금 얘는 전개도로 돼 있어. 그죠? 전개도로 돼 있으니까 뭐 해야 돼? 겨냥도로 만들어야 돼. 다시 접어야 돼. 접은 걸 한번 해봐봐. 자, 우리 이거를 전개도라고 하죠. 전개도. 얘를 다시 입체 도형으로 만든 걸 뭐라고 하냐면 겨냥도라고 해요. 겨냥도를 한번 접어보자. 자, 여기 빗금을 쳐놨는데 얘를 밑면으로 해서 한번 우리 접어볼 거야. 밑면으로 해서 얘를 한번 접어볼게요. 너희가 알파벳을 매기는 거야. 자, 얘가 빗금 친 게 지금 이거야. 여기 앞에가 C고 F고 N이고 K 이렇게 얘를 밑면으로 해서 빗금 친 거를. 자, 그럼 A하고 M은 어떻게 될까? 만나겠죠. 그지? 근데 N 위에서 만나죠. 여기 보시면 N 위에서 A, M이 만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N 위에다가 뭐 적어? A하고 M을 동시에 적어주면 돼요. 알겠니? 이렇게 포개지는 건 같이 적으면 돼. 자, 그 다음에 L하고 J 만나죠. 어디 위에서? K 위에서 만나요. L하고 J 만나. 맞아요, 이렇게? 효민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만나요? B, D가 만나죠. 만나잖아. 어디 위에서? C 위에서. C가 여기 있어. C 위에서 뭐가 만나? B하고 D가 만난다고. 알겠어? 그 다음에 F 위에서 누가 만나? 이게 이렇게 두 개 포개지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F 위에서 뭘 E하고 G를 이렇게 딱 적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남은 거 여기 I하고 H는 누구랑 만날까? 얘가 이제 뚜껑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옆면이 되잖아. 이 네 개가 옆면이 되고 얘랑 얘는 서로 어떻게 되는 거? 평행면이 되겠죠? 그지? 그러면서 I는 어디로 갈까요, 얘들아? I 누구한테 가야 돼? I랑 만나는 게 누구야? 준열, I랑 누구랑 만나? 아이랑 I 누구랑 만나? 접어봐. M이랑. 그렇죠. M이랑 만나죠. 이거를 이렇게 옆에 거 이렇게 화살표로 날리면 되잖아. 그래서 보이죠? L하고 J 만나면 그 옆에 건 얘랑 만나겠죠. 자, 그래서 I하고 I 여기 옆에서. 그럼 H는 누구랑 만나? H. 아니 E는 얘랑 만났잖아. D. 어떻게 만나? 이렇게 만나야지, 그죠? 그래서 H랑은 D랑 D가 여기 있네. 이제 다 했어, 알파벳. 다 했어. 이렇게 매기는 거야, 알파벳을. 자, 그 다음에 MN이 어디나? MN 여기 있죠? 얘하고 꼬인이치 누구니? 자기 되게 많지만 요거 꼬인이치 맞아? 그치? 얘도 꼬인이치고 맞아? 또 누구도 꼬인이치야? 얘도 꼬인이치고 얘도 꼬인이치고 네 개나 돼,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말하는 거 CF죠, CF. 몇 번이야, CF? 3번 3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내용으로. 자, 우리 지금 뭐 했냐면 직선과 직선이 공간에서 포인트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게 뭐가 있냐면 평면과 직선, 그 다음 평면과 평면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서 차원을 늘려가면서 이번에는 평면하고 직선을 할 거야. 평면과 직선. 자,
자, 페이지는 어디 보시냐면 26쪽을 보면 돼요. 평면과 직선은 꼬인 위치가 없어. 꼬인 위치는 오직 누구한테만 있다? 직선과 직선만 있어. 공간에서. 알겠죠? 내가 켰나? 켜고 있군요. 자, 평면과 직선은 꼬인 위치는 존재하지 않고요. 자,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포함되거나 포함 위에 있다 또는 이렇게 직선 L이 평면 P에 포함되는 관계 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평행한 거. 평행한 거 존재하죠. 평행한 거 존재하고 그 다음 또 마지막 하나의 위치 관계는 뚫고 지나가는 거.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 요 세 가지 관계밖에 없어요. 얘는 꼬인 위치 얘는 꼬인 위치가 아니고 평행한 거야. 꼬인 위치는 직선과 직선이 서로 방향이 있는 관계에서만 근데 평면은 방향이 없어.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 평면의 면적이 있는 거 없는 거야? 평면을 지금 P라고 했는데 이 평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책받침 모양으로 한 거지. 이 평면은 확장의 개념이야. 한없이 나가는 거, 한없이. 이 직선도 그냥 요만큼만 그린 거지 한없이 나가는 거야. 알겠죠? 선분 이런 거 아니야. 직선 한없이 나가는 거. 얘도 한없이 다 이 평면 얘도 한없이 면적이 없는 거. 자, 이때는 꼬인 위치가 없다. 평면과 직선은.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위치 관계 중에서 하나가 만나긴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나는 게 또 중요해요. 만나긴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난대. 그럼 우리가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자, 어떤 직선이 평면하고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게 거기다 밑줄 그을까요? 어디지? 26쪽에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다가 별표하시고 일단 직선 L이 평면 P와 H라는 한 점에서 만난대.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라는 것을 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직선 L이 평면 P하고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 한 점 만나는 점을 H라고 하고 이 점 H를 지나면서 평면 P에 포함되는 모든 직선과 L이 이루는 각이 다 90이야. 여기도 90, 여기도 90, 또 이쪽도 90, 여기도 90, 다 90이래. 이렇게 다 90이 되면은 우리는 직선 L과 P가 수직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다시 직선 L이 있어. 그리고 그 만나는 점이 H야. 그 다음에 이 H를 지나는 직선, 평면 P 위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직선 L이 뚫고 지나가는 L이 이루는 각이 다 90이면 모두 90이면 우리는 직선 L과 P가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정의한다는 거야. 이렇게 정의한다. 알겠죠? 자, 이게 어디에 있냐면 우리 또 위치 관계 어디에 있냐면 이제 건물이 있어. 건물이 있는데 건물. 자, 여기 다 기둥이죠. 기둥. 기둥. 이 기둥들하고 이 밑면은 어떻게 이 면은 무슨 관계야? 어떻게 만나야 돼? 이게 기울어지면 되냐? 이렇게 되면 안 돼. 지탱을 하려면 반드시 이 기둥들은 이 면하고 뭐가 돼야 돼? 수직으로 만나야 되겠죠? 각층과 어떻게 만나야 돼? 수직으로 만나야 돼. 이런 관계가 위치 관계가 우리 주변에도 건물에도 존재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효민이? 잘 들어야 돼. 이거 다 중요한 개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7쪽 가볼까요? 27쪽. 어떤 관계가 남았을까, 이번에는? 평면과 평면이 남았죠? 평면과 직선이 있으면 마지막에는 평면과 평면이 남았네요. 평면과 평면. 얘는 더 심플해요. 평면과 평면은 꼬인 위치는 일단 절대 없고 꼬인 위치는 직선과 직선만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한 직선에서 만나거나 두 평면이 교선을 이루거나 교선 어떻게 그래요? 교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선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일치하거나 포개지는 거 아니면은 PQ가 같은 포개지는 거 아니면 평행하거나 이게 두 개가 평행하거나 이 관계밖에 없어.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 특별히 여기서 언급할 건 없어요. 중요한 거야 뭐 평행한 거? 일치한 건 뭐 크게 의미 없고 얘도 크게 의미는 없어요. 평행한 게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은 몇 가지 했지만 대표 문제를 또 한 번씩 해봐야죠. 어떻게 나오는지. 그럼 대표 문제를 하나씩 쭉 해보자. 또 남은 거 어떻게 있어? 아, 남은 거를 하기 전에 212번을 좀 보자. 212번. 212번과 214번 두 개 지금 해보자. 212, 214.
자, 우리 212번부터 해볼까요? 자, 공간에서 밑줄 그으시고 공간이야. 공간에서 위치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위치관계는 이런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 안에 모두 다 들어있어요. 위치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위치관계 파악할 때는 직육면체를 딱 그려놔. 여기 안에 모든 위치관계가 다 있거든요. 자, 1번부터 볼까? 한 직선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 1번부터 한번 보자. 자, 옳은지 틀린지. 자, 한 직선에 평행한 그랬거든요. 그럼 한 직선에 평행하니까 어떤 걸 잡을까? 뭐 아무거나 잡을까? 뭐 어떤 걸 잡을까? 한 직선에 평행. 이거 두 개 잡을까? 이렇게? 평행하죠? 한 직선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은 자, 그럼 한 직선에 평행한 거 얘하고 지금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랑 평행한 거 여기 있고 또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지? 저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얘네 둘이 평행하면 이 서로도 뭐가 돼야 돼? 서로도 평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번은 맞아 틀려? 맞죠? 한 직선에 평행한 이거 1번이 있고 1번이 A라는 직선이 있고 B라는 직선이 서로 평행해. 그 다음에 A라는 직선과 C라는 직선이 또 평행해. 그럼 C하고 B도 어떻다는 거야? 평행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1번은 맞아. 자, 2번 갈게요. 한 직선의 수직인 서로 다른 두 평면은 그랬어. 그럼 한 직선의 수직인 서로 다른 두 평면을 이렇게 할까요? 요거 두 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얘네들은 평행해 안 평행해? 평행한 거 맞죠? 그죠? 바로 이 둘이 평행하잖아. 두 개가. 건물에서 각 1층, 2층이죠? 1층, 2층. 기둥은 기준으로. 자, 근데 3번 볼게요. 한 직선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평면은 한 직선에 평행하냐?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뭘 잡을 거냐면 요 앞에 있는 직선하고 평행한 평면 하나 잡아보자. 얘랑 평행한 직선 L이라고 했을 때 얘랑 평행하죠. 이 평면 P하고 L은 평행하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잡아볼까? L하고 평행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물론 여기 안에 사이에 있는 애도 존재하지만 이 Q라고 해서 그럼 PQ도 평행하긴 해. 그죠? 하지만 이거 말고 다른 거 또 있는데 평행한 거. 옆에 그죠? 요거 뒤에 평행하죠 이거. L하고 Q 평행하죠. 그렇다고 PQ가 평행해? 그건 아니잖아. 이거 수직으로 만날 수도 있잖아. 알겠어요? 그럼 3번은 틀린 거야 맞은 거야? 틀린 거야. 3번 틀렸어. 서로 수직인 관계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한 평면에 수직인 서로 다른 두 직선은 그래서 한 평면의 수직인. 자, 이 밑면하고 수직인 거. 수직인 두 직선을 그어볼까요? 이렇게 그죠? 이 두 개. 얘는 평행할 수밖에 없죠? 맞죠? 얘네 둘은 평행해요. 이 평면하고 요 밑면하고 서로 수직이야. 그럼 얘네 L1, L2는 서로 평행해야죠. 그죠? 평행하고. 자, 5번. 한 평면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을 자, 보자. 한 평면 여기 기준을 두고 평행하대. 평행. 자, 그럼 이거 둘까? 얘 평행하죠? 평면 P하고 평행해 안 평행해? 평행하죠? 자, 근데 물론 얘를 잡아볼까 이거? 직선 뭐 LP L1, L2라고 자, L2는 P하고 평행하죠? 하지만 L2, L1이 평행해?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물론 평행한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꼬인위치도 나올 수 있어요. 꼬인위치 이 중간에 뭐 이렇게 틀어진 애들.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수직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3번과 5번이 틀렸어요. 3번, 5번. 자, 그 다음에 214번도 보자. 214번은 답이 뭐야? 고른 사람들. 4번이야? 또 어떤 사람? 1번. 1번이죠. 1번.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자, 기억은 물론 4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디귿 때문에. 디귿이 근데 어려워. 잘했어 주는. 자, 디귿이 왜 틀렸는지 보자.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여기 이런 직육면체를 그리는 거야. 직육면체. 자, 보시면 L하고 M이 평행하고 그랬어. 자, 옳은 것이야. 여기 보면 L하고 M이 평행하다 하나 골라보자. L하고 M 이렇게 평행한 거 골라보고 그 다음에 L하고 N이 또 평행하네. 평행한 거 뭐 있어 또 이렇게 있겠죠. N 이렇게. 그럼 N과 M은 뭐 해야 돼? 평행해야죠. 그죠? 맞아. 얘는 맞고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L하고 M이 평행하고 또 평행한 거 또 하나 그어볼까 이렇게? 이거 평행하죠. L하고 M. 그 다음에 L하고 N이 수직이래. 그럼 수직이면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그럼 N하고 M은 무슨 관계야? 이런 거 무슨 관계라고? N하고 M. 꼬인위치라고 하잖아. 꼬인위치 존재하잖아. 그죠?
그래서 평행하다 그런 게 틀렸다는 거죠. 니은은 틀렸고 기억은 맞고. 자, 딕을 확인해 보자. 왜 틀렸는지. L하고 M이 수직이래. 그러면 L하고 M 수직인 거 하나 그어보자. 이렇게 수직. 여기가 L이고 M이야. 자, 그 다음에 L하고 N이 또 수직이래. L하고 N 수직인 거 또 뭐 있죠? 하나 더 볼까? 요거 수직이잖아. L하고 N 맞아? 그지? 그렇다고 N하고 M은 무슨 관계 이거? 꼬인이치잖아. 이렇게 꼬인이치가 나올 수 있다고. 물론 수직인 것도 있어. 수직? L하고 N이 수직이면 L하고 N 수직 뭐 이런 거죠. 그럼 평행 관계가 있겠네. 그죠? 평행 관계가 나올 수가 있네. 꼬인이치도 되고 평행한 관계도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수직이 나오나 근데? 네. 수직은 안 나오죠? 나오나? 어디지? 저쪽이에요. 잠깐만. L하고 M이 수직이고 L하고 M이 수직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나올 수 있구나. 그죠? 수직이 될 수도 있네요. 한 점에서 만나는.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가 나와 있대는. 그래서 항상 그렇다 얘기는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이. 수학에서는 항상 그래야지 옳은 거야. 항상. 예외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아예 틀린 거야. 알겠죠? 100개 중에 99개가 맞았어. 하지만 하나가 틀렸어. 그럼 수학에서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99개는 다 맞았지만. 알겠죠? 그럼 예외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틀린 거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정비례 반비례 오답하고 시험 볼게요. 10분만 쉬세요.